82세가 된 저는 혼자서 강북구에 있는 25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 시세 6억 원 정도 되는 이 집에서 매달 국민연금 85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관리비와 생활비를 빼고 나면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로당에서 만난 김말순 할머니가 제 눈을 번쩍 뜨게 했어요. 평소 저처럼 쪼들렸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옷차림이 달라지고 얼굴도 밝아졌더라고요. 말순 언니, 요즘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환해졌네요. 순자야, 나 주택연금 받기 시작했어. 매달 170만 원씩 들어와. 주택연금이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 받는 거야. 집에는 계속 살면서 말이야. 나도 처음엔 겁이 났는데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 말순 언니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은행에서 집을 감정평가하고 나이와 집값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죽을 때까지 집에서 살 수 있고 나중에 집을 처리해서 정산한다고 했어요. 근데 자식들이 뭐라고 안 해요? 처음엔 난리였지. 그런데 내가 딱 잘라서 말했어. 내 집 내 마음이라고. 지금은 자식들도 엄마가 편해졌다고 좋아해. 그날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6억 원 집이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매달 약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국민연금과 합치면 285만 원. 정말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은행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줬고 확신이 섰습니다. 하지만 혼자 결정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자식들을 불렀어요. 토요일 저녁 세 자녀가 모두 모였습니다. 큰딸 영희, 둘째 아들 민수, 막내 아들 성호.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인 식탁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너희들에게 얘기할 게 있어.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영희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엄마, 주택연금이요? 그게 뭐예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거야. 약 20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민수가 관심 있는 듯 물어봤어요. 아, 그런 제도가 있군요. 엄마가 편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성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엄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계시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좋죠. 영희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엄마 혼자 생활하시기 힘드셨을 텐데 그런 방법이 있다니 다행이에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내 자식들은 다르구나.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그런데 엄마, 그 제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세히 알아보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은행에서 상담받았는데 집은 계속 살 수 있고 매달 연금만 받는 거래. 나중에 내가 죽으면 집을 처분해서 정산한다고 하더라. 자식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지만 표면적으로는 모두 찬성하는 분위기였어요. 엄마가 결정하신 거면 좋은 것 같아요. 성우가 말했어요. 네, 엄마. 저희도 자주 못 찾아뵙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엄마가 편하게 지내시면 좋죠. 영희도 덧붙였어요. 그날은 화기애애하게 끝났어요. 자식들이 모두 찬성해 주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하나둘씩 개별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주 화요일 영희가 혼자 찾아왔어요. 과일을 들고 와서는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주택연금 말인데요. 혹시 자세히 알아보셨어요? 은행에서 상담받았다고 했잖아. 아,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후기 같은 거요. 인터넷에 보니까 좋지 않은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영희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주택연금 받다가
나중에 집값보다 빚이 더 많아진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 그런데 은행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은행에서야 좋은 얘기만 하죠. 엄마, 혹시 조금 더 알아보고 결정하시면 어떨까요? 급할 것도 없잖아요. 목요일에는 민수가 왔어요. 역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엄마, 주택연금 받으시면 매달 약 2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응, 그렇다고 하더라. 그런데 엄마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몇 년만 더 기다리시면 8억, 10억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언제까지 기다려? 내가 몇 살인지 알아?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하시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아서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일요일에는 성우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어요. 엄마, 사실 저희가 상의해 봤는데요. 주택연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저희가 매달 생활비를 좀 도와드릴게요. 굳이 그런 복잡한 절차 밟으실 필요 없이요. 얼마나? 7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70만 원이라니요. 200만 원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성우야, 70만 원으로 뭘 해? 관리비만 해도 30만 원 넘게 나가는데. 아, 그럼 조금씩 더. 저희도 각자 사정이 있어서 한 번에 많이는 어렵지만 차차 늘려갈게요. 차차 조금씩. 모든 게 애매한 약속들이었어요. 한 주 동안 세 자녀가 모두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각자 다른 이유로 주택연금을 반대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제 걱정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모두 같은 속마음이었죠. 이 집을 지키고 싶다는 것. 그때 깨달았어요. 처음에 찬성한다고 한 건 그저 충격을 숨기려는 연기였구나. 실제로는 모두 반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개별 설득이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왔어요. 먼저 영희가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10살 예린이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어머, 우리 예린이, 웬일로 평일에 왔어? 영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예린아, 할머니한테 그림 보여드려. 예린이가 그린 그림에는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삐뚤빼뚤 쓰여 있었어요. 마음이 찡했지만 뭔가 계획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예린이가 방학 때 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 주택연금 하시면 나중에 이 집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며칠 후에는 민수가 부인과 함께 왔어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어머니, 오랜만에 뵙네요. 요즘 건강하세요? 응,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 저희가 상의했는데요. 엄마를 저희 집 근처로 모셔올까 해서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거들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어르신들 많이 사시고 병원도 가깝거든요. 그래.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고? 민수가 대답했어요. 팔아서 그 돈으로 작은 집 구해드리고 나머지는 어머니 용돈으로 쓰시라고요. 주택연금보다 훨씬 안전하죠. 이것도 결국 이 집을 처분하자는 얘기였어요. 자기들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가장 가관이었던 건 성우였어요. 며칠 후 정장을 차려입고 와서는 서류를 펼쳐놓았어요. 엄마,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주택연금 말고 다른 상품들도 있어요. 무슨 상품? 연금보험이나 적금 같은 거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그런 상품에 가입하시면 주택연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자는 누가 내? 그건 저희가 도와드리죠. 그게 더 안전해요.
결국 모든 제안의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주택연금을 하지 말라는 것. 대신 자식들이 뭔가 해주겠다는 것. 하지만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다 애매한 약속들 뿐이었어요. 얘들아, 솔직히 말해줘. 너희들이 정말 걱정하는 게 뭐야? 영희가 주저하다가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이 집이 저희에게는 추억이 많은 곳이거든요. 여기서 자랐고 아버지 추억도 있고. 추억? 그럼 추억 때문에 엄마가 쪼들리며 살라는 거야? 민수가 변명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30년 동안 뭘 했어? 왜 이제 와서 다른 방법을 찾아? 자식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진짜 속마음은 상속받을 집을 지키고 싶다는 거였지만 그걸 직접 말할 수는 없으니까 온갖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이 이렇게 교묘할 줄 알았어? 처음에는 찬성하는 척 하더니 하나씩 와서 각자 다른 방법으로 반대하고 손자까지 데려와서 감정에 호소하고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이 이제야 보였어요. 제가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이 집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것도 직접 말하지는 못하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마음을 정했어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다 같이 와줘. 오후에 세 자녀가 모두 모였어요. 얼굴에는 기대 반, 걱정 반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제가 마음을 바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애들아, 지난 몇 주 동안 너희들 얘기 다 들어봤어.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정했어. 주택연금 신청하러 내일 은행에 간다. 순간 자식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아직 결정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말씀드린 다른 방법들도. 민수야, 너 정말로 나를 너희 집 근처로 모실 거야? 당장 다음 달부터? 그건 조금 시간이. 영희야, 너도 정말로 예린이랑 함께 이 집에서 살 거야? 시어머니한테 허락받았어? 엄마, 그건 시간을 두고. 성우야, 내가 말한 그 연금보험, 이자는 정말로 내가 낼 거야? 매달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어? 그게 정확히는 아직.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다 말뿐이었구나. 너희들은 주택연금만 못하게 하고 싶을 뿐이지 실제로 나를 도와줄 생각은 없는 거야. 성우가 마지막으로 시도했어요. 엄마,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이 집은 저희 추억이. 추억? 저는 웃었어요. 30년 동안 1년에 몇 번이나 왔는데 무슨 추억? 아버지 제사 때나 겨우 오던 너희들이?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얘기해요. 이미 충분히 얘기했어. 한 달 넘게 너희들 의견 다 들어봤잖아. 이제는 내 결정이야.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가족인데 이렇게 하시면. 가족?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3년 동안 혼자 있을 때는 가족 생각 안 났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야? 80년 동안 너희들만 생각하며 살았어. 이제라도 내 인생 살아보겠다. 내일 은행 가서 서류 다 작성할 거야. 자식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그날 대화는 끝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혼자서 은행에 갔어요. 며칠 전 미리 예약을 해둔 터였어요. 어르신, 오늘 최종 서류 작성하시는 거죠? 네, 결정했어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어요. 드디어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도장을 찍는 순간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자식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돈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진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첫 번째 주택연금이 입금된 날 저는 정말 기뻤어요. 통장에 찍힌 200만 원을 보니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국민연금 85만 원과 합쳐서 285만 원. 처음으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기분이 좋아서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야, 엄마야. 오늘 첫 연금 들어왔어. 아, 그래요? 잘 됐네요. 목소리에 힘이 없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엄마 다행이에요.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의례적인 대답이었어요. 처음에는 큰 변화를 못 느꼈어요. 자식들도 여전히 연락은 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영희가 전화할 때 예전에는 엄마 뭐 하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엄마 건강하시죠? 로 바뀌었어요. 안부는 묻지만 관심의 깊이가 다른 거죠.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엄마 요즘 바빠서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가 되었어요. 가장 확실하게 느낀 건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워서 민수에게 전화했을 때였어요. 민수야, 엄마가 좀 어지러워서. 많이 아프세요? 그럼 병원 가보셔야죠.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 아, 지금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택시 타시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엄마 지금 갈게요.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은 하지만 직접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혼자 병원에 갔다 와서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병원 다녀왔어. 별일 없어? 다행이에요. 몸조리 잘하세요. 그뿐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전화해서 어떻다고 하던가요? 약은 뭘 처방해 줬어요? 라고 자세히 물어봤을 텐데 성우는 더 솔직했어요. 어느 날 전화해서 말했거든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주택연금 건이 좀 아쉬워요. 왜? 이미 시작했는데.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섭섭하다고 해야 하나. 적어도 솔직하긴 했어요. 억지로 좋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가장 서운했던 건 예린이 생일 때였어요. 예전 같으면 영희가 미리 연락해서 엄마 예린이 생일 선물 같이 사러 가요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생일 당일에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영희야, 오늘 예린이 생일 아니야? 아, 맞아요. 엄마가 기억해 주시네요. 그럼 내가 선물 사가지고 갈게. 괜찮아요, 엄마. 멀리서 오시기 힘드실 텐데. 예린이한테 용돈 주시면 돼요. 예전에는 꼭 와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안 와도 된다는 시기였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점점 느끼게 되었어요. 자식들이 저를 멀리하고 있다는 걸. 미워하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가깝지도 않다는 걸 말이에요.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저희가 진지하게 상의해 봤는데요.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 그냥 가족끼리 얘기할 게 있어서요. 토요일 오후 세 자녀가 모두 왔어요. 이번에는 뭔가 정말 준비를 해온 것 같았어요. 민수가 공책과 계산기까지 가져왔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계산해 봤어요. 뭘 계산했다는 거야?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주택연금으로 받으시는 돈이 200만 원이죠? 저희가 그 돈을 대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민수가 공책을 펼쳐 보였어요. 저희 셋이 매달 70만 원씩 내면 210만 원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성우도 거들었어요. 그럼 엄마도 매달 돈 받으시고 집도 그대로 두실 수 있고 훨씬 좋지 않아요?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자식들이 매달 210만 원을 줄 수 있다면 정말로 줄 수 있어? 매달?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가 의논해 봤는데 가능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영희가 말했어요. 무슨 조건? 주택연금 해지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집은 나중에 저희가, 나중에 너희가 뭐? 성우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상속받게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매달 210만 원 드릴게요. 아, 결국 이거였구나. 매달 210만 원을 주는 대신 6억짜리 집을 받겠다는 거였어요. 그럼 너희가 나한테 주는 돈이 총 얼마나 돼? 민수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엄마가 90세까지 사신다고 하면 8년이니까 210만 원 곱하기 96개월. 약 2억 원이에요. 2억 원 주고 6억짜리 집을 가져가겠다는 거구나. 자식들이 당황했어요. 계산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할 줄 몰랐나 봐요. 영희가 변명했어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장사하자는 거 아니야?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엄마 걱정해서. 걱정? 6억짜리 집을 2억 원에 사겠다는 게 걱정이야? 성우가 마지막으로 시도했어요. 엄마, 그래도 가족끼리. 가족이면 6억짜리 집을 공짜로 달라는 거야? 아니면 2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거야? 자식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정말로 매달 70만 원씩 줄 수 있어? 10년, 20년? 민수가 머뭇거렸어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럼 너희 사정이 어려워지면 안 주겠다는 거네? 영희가 답답해했어요. 엄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최선? 주택연금은 내가 죽을 때까지 보장되는 거야. 너희는 상황에 따라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날 자식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계산해보니 자신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제안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혼자 남아서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저를 바보로 보고 있구나. 6억짜리 집을 2억 원에 넘겨주면서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자식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주택연금은 이미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거야.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민수가 발끈했어요. 엄마, 그러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가 뭘 어떻게 한다고? 지금까지도 잘 살았잖아. 엄마 없이도.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대화해요. 이미 늦었어. 한 달 넘게 기회를 줬는데 너희들은 오직 상속 걱정만 했잖아. 성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너희가 엄마한테 뭘 해줬는데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해? 평생 받기만 했으면서. 자식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니까요. 이제부터 연락하지 마라. 엄마가 편안하게 살겠다는데 방해하지 말고. 그날부터 정말 조용해졌어요. 자식들 연락이 뚝 끊어졌거든요. 처음에는 좀 서운했어요.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게 맞다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라고. 6개월이 지났어요. 자식들한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지만 저는 오히려 더 행복해졌어요. 주택연금으로 받은 돈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거든요. 먼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평소에 비싸서 못 받던 정밀검진까지 다 받았는데 다행히 큰 병은 없더라고요. 그동안 병원비 걱정에 아파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마트에서 과일을 고를 때도 가격표를 안 봐요. 그냥 먹고 싶은 걸 골라 담으면 되거든요. 경로당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을 만났어요.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자식들과 갈등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박 여사, 우리 나이에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없어요. 우리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김할머니 말이 맞아요. 지난달에는 부산 여행도 다녀왔어요. 혼자 KTX 타고 가서 3박 4일 동안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보고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후련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와서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내가 용기 내서 잘한 것 같아요. 자식들은 서운해하지만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가끔 손자들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민수 아들 준우와 영희의 딸 예린이. 할머니가 나쁜 사람으로 기억될까봐 걱정되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거라고 믿어요. 오늘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아요. 그동안 자식들 눈치 보느라 움츠러들어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해졌거든요. 자식들이 언제 연락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영영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고 후회하지 않거든요. 강북구에 있는 이 집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매달 200만 원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게 82년을 살아온 내가 나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에요.